예, 이분은 주식 실전 매매 기법으로 정말 이제 차트까지 보면서 이제 원영 지정님의 그 기법까지 말씀해 주실 텐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기법을 만들고 적용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요. 네.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목 선택하고 사실 매매 타이밍이거든요. 조금만 띄워주세요. 네, 종목 예. 선택하고 매매 타이밍인데 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경제 지표 예측 방법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개인들이 뭐 그 모든 거 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로 환율, 금리, 뭐 무역 수지, 그다음에 수급을 많이 보는데 네, 예.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인 게 세상 사람 모두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하고 기업이 막 망해도 시중에 돈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기본이 그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즉 돈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돈이 수급을 좌우하고 수급이 과다 유동성과 추세를 만든다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먼저 쏘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써야 된다는 이야, 거죠. 써야 개인들은 오르지도 않는 주식을 사놓고서는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올라가라. 예,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내가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이 올려줄 때 같이 들어가는 거지 사놓고 기도하면 돈이 많은 게 아닌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중에 정작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종목을 발견해도 돈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항상 배팅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시 대응해야 되는 게 이제 변곡점인데요. 변곡점. 사실 네. 이 변곡점에서 개인들이 자주 물리는 게 또 상승추세 꼭지점에서 이제 자주 물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강세장이 되는 종목도 진행되다가 네. 약세장으로 추세가 전환하고 있는데도 그냥 개인들은 그런 미세한 거 어떤 변화를 보지 못하고 사고 이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올라가기치 하고 항상 우물쭈물하다가 과감히 이제 매도를 못하고 그냥 폰을 얻어 맞아갖고 그냥 예. 깡통 차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모든 매매 기법에서는 이제 뭐 이동평균선, 정고점, 전저점, 갭, 거래 터진 네. 가격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항과 지지 요 요소를 보고 이제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매매 기법 만들 때는 이동평균선 3개 이상은 분명히 깔아놓고 보고 네. MACD, 볼린저 밴드, 뭐 RSI 같은 것도 참고하는 게 좋고요. 네. 이동평균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60이라는 게 이제 이동평균인데 네. 우리가 60 이동평균선을 보면 수급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90은 이제 뭐 추세선. 네. 근데 그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60 이동평균선의 어떤 기울기 이런 네. 걸 보면서 각도라 그러죠. 그렇죠. 주식에서 네.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각도와 속도, 멈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걸 보고 이게 이제 상승 추세다 아니면 이제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참고에 두고 참고해 두고 예. 매매는 주로 주봉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주봉을 보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개인들은 세력들한테 농락을 당하는 게요. 세력들은 주봉 이상을 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그리면서 어떤 하나의 그 줄기를 만들어가요. 이거를 이제 근데 개인들은 일봉이나 분봉을 가지고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주봉을 보면 특정 이제 수급 주체의 어떤 매집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봉 차트에서 현재 주가가 네. 60조 이동평균선을 탈환했는가? 네. 탈환했으면 이제 상승 강도가 강해지는 거고요. 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저점 매수를 하고 싶은 거는 60조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걸 사서 거기서부터 일부 분할 매수하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은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들어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예. 하지만 이제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60조 이동평균선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책이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게 어떤 지표가 과매수권에 들어가면은 좀 두려워하는데 예. 사실은 거기서부터 상승 탄력도가 강해져요. 예. 그래서 세 개의 지표적 CCI, RSI, MACD가 그러니까 CCI, RSI가 이제 과열권에 들어가 있고 MACD가 이제 항상 이 MACD는요 영선이라는 걸 중심선이 그 위에 있으면 상승 탄력이 강해져요. 네. 차트를 놓고 연구를 해보시면 내가 어느 시점에 끼어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돈이 무한정 있으면 밑에서부터 막 사놔도 돼요. 네. 근데 돈이 이제 적으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반드시 들어가서 먹고 나와야 돈을 축적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봉에서 이제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돌파할 때 40%, 돌파할 때 40%. 예, 돌파 후 지지 30%, 그 다음에 이제 30% 사는 게 이제 예. 현명한 방법이고요. 이제 넘어가시죠. 네.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실전으로. 예, 여기 이제 예. 사실은 이렇게 이제 결과를 놓고 네.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거는 사실 아니요 여기로 예. 체크해 주셔도 돼요. 체크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예, 저는 이제 이런 걸 잘 못해서 네. 결과를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은 STX 조선하고 이제 그
우리 카페에다는 이제 요번에 교육에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이제 60주 이등평선 여기요. 이 주봉이죠? 네, 예. 요 돌파를 할 때 사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3주, 그 다음에 5주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기본 물량은 일단 보유를 하고요. 일단 네. 50%. 나머지는 일봉, 분봉을 보면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 결과적으로는 이게 올라왔지만, 그쵸.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종목에 다 묶어 놓는 건 아니고, 요 시점이 저로의 돌파 시점이 최초의 매수 시점이다. 그거 나타내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다음. 네. 예, 다음이 이제 디지텍 시스템인데, 여기도 이제, 여기 60주 이평선에, 여기 이제, 갭으로 떠서 이제 지지받을 때, 이게 최초 분할 매수 시점이에요. 요때 예. 40%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건 뭐 취향대로 하면 돼요. 장기 투자자나 중장기 투자자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놓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을 동안 기다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사요. 네. 그래서 한 50% 사고 나머지는 이제 일봉과 분봉을 보고 단타 매매를 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여기서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그리고 예.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뭐 지난 차트를 놓고 보면 너무 쉽죠. 뭐 여기서 여기도 팔으면 그쵸, 되는데. 예.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시점이 최소 매수 시점이다. 물론 이 밑에서부터, 이 20 중심선부터 사도 되는데, 상승 탄력도 여기서부터 여기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럴 때 매도할 때는 그냥 매도할 때는 이제 기본 물량은 이제 주면서 기본 물량 준다는 얘기는 저는 주봉에서 5주 이평선이 안 무너지면 기본 물량을 그냥 줘요. 5주 예.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물량은 이제 운용 물량이라는데 그거 가지고 분봉해서 이제 RSI 그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계속 이제 단타 매매로 거의 저는 한 달 동안 매매를 하면 보통 3종목 정도 갖고 간다고 보면 돼요. 3종목 정도. 예. 그거 가지고 제 이제 지론이 그거거든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예, 그냥 한눈만 팬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라가는 걸 개인 투자자들은 막 따라다니는데요. 네. 그거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에요. 네. 근데 한 종목만 한 달 동안 딱 보면요. 현재 가창만 딱 봐도, 아, 이게 오늘은 누르겠다.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잡혀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항상 지론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고, 예. 한 놈만 팬다는데, 세 놈만 팬다고 이러죠. 네. 여기가 이제 저의 매수 시점이죠. 이거 갖고 이론상 볼 때 쓰면, 버무엔저죠. 예. BHI가 모르겠어요. 바뀌었는데 예, 제가 버무엔저. 예, 이거 예. 버무엔진가요? 네. 네. 때는 멀었겠죠. 근데 네. 저는 사실은 이거 여기까지 갖고 있지 못했어요. 예. 다른 거 가지고 좀 했는데 그냥 이렇다고 최초의 매수 시점을 이제 말씀드리자고 갖고 온 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주가는 서서히 상승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갖고는 그 강하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매수 절정 그 구간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즐겨 끼어드는 게 바로 그 구간인데 사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또 아까 뭐 거래량하고 말씀하실 때 예. 사람들이 이때 막 들어온 어떻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예. 이 종목을 제가 했던 거는 네. 이게 사실은 매집 거래량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전을 하면서 개인들 끼어들기도 하고 뭐 하니까 단타 거래량인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년도의 거래량이 더 중요했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걸 보면서 아 여기서 일단 매집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다음 또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이네요. 그렇죠. 키움증권도 이제 예. 가장 이제 저를 이제 단기간에 여기서부터 사서 뭐 여기서부터 사서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고 네. 근데 요 시점이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 60주. 그러면 예. 2주 만에 여기가 그 수익률 한번 따져보세요. 엄청나거든요. 저희가 예. 요거 이제 요 시점에서 갖고 우리가 보유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다 팔아가지고 차트 예. 갖고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최초 가장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게 6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시점이에요. 지지받는 시점이고 또 5주를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기본 물량 보여요. 기본 전체 물량 거기다 물량 쏟아놓으면 그걸 올라라 기도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주봉을 통한 거 말씀해 주셨고 이제 분봉하고 일봉. 예.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배워야 될 게 이 극과 극을 위한 일봉 분봉 매매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 폭탄과도 같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예. 저는 주식 보유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단타치라는 것도 단타는 또 더 반대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간 매매예요. 구간 매매. 예, 상승하는 그 구간, 그 다음에 눌렀다가 용수철처럼 튀는 구간. 그래서 제가 구간 매매법을 이용하는데, 일단 극과 극을 이용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RSI 지표가 과매도권인 32에서 빠져나올 때 1참에서, 네. 그다음에 50 이상에서 지지받고 상승할 때 2참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70 이상을 돌파할 때 3단계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요. 이건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제 책에 보면은 폭락장 매매법이라 해갖고 RSI가 중심선부터
이제 매수를 하게 돼 있는 기법이 있어요. 그거는 네. 장세가 폭락장일 때 이제 최초 매수 시점이고요. 지금은 폭락장은 아니고 하락 조정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MACD 뭐 지표는 뭐 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네, 거는 예, 뭐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네. 매수 시점에서 이평선 지지는 뭐 필수고요. 예. 그리고 매도 시점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매도 시점 빠른 매도 시점은 60분 봉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선 저항이다 해서 밀릴 때는 일단은 이익 실현하는 게 가장 네. 합리적인 거고요.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제 일봉 차트를 네. 보고 설명했을 때 최초 매수 시점은 이제 여기 MACD 지표가 MACD 선하고 시그널 선이요. 네. 영선 위에서 이렇게 이제 골든 크루가스 나왔고 추세를 확장할 때, 네. 그다음에 RSI가 이렇게 과열권에 들어갈 때, 요 과열권에 들어갈 때, 네. 요때가 이제 매수 절정 구간이 나타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매수 시점이고요. 네. 다음에 또 차트 보자. 네. 그다음에 이제 STX 엔진 일봉 차트인데 저희가 이거 제가 매매를 해갖고 저희 카페 이제 그 계좌 수익률도 띄웠는데 저희가 요 구간 매매를 해서 요 부분에서 네. 여긴가요? 예. 여기요? 네. 아니 뒤로 찼대요. STX. STX 엔진이요? 네. 됐네. 요거. 예. 저희가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매매해가지고 저희가 이걸로 돈 4억 가지고 가양동에서 벌어들인 게 이제 3억 한 1,500을 벌었어요, 단기간에.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이제 항상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양봉 밀집주 요거요, 요런데. 그 다음에 여기 MACD 영선 위에, 네. 그 다음에 여기 RSI 가격권 진입, 그 다음에 요날 이제 갭 3점 몇 프로가 떴는데, 네. 요때 저희가 승부를 거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그래갖고 이제 요날 팔았는데, 요런 매매 기법이요. 네. 그래서 이 매매 기법은 정말 이해를 잘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RSI 요 이제 과열권 진입하는 거, MACD 영선 위에서 요게 이제 골든 크로 나서 확장되는 거, 그다음에 양봉 밀집되고 갭 뜨고 이런 게 이제 조건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 네.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강력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주식은 여기로 들어오면 이때는 버리든가 이 주식은요. 네. 아니면 분봉 매매만 해야 돼요. 이런 걸 일봉으로 보유하고 있다가는 언제 급락을 맞을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이때 뭐 11선 지지, 뭐 21선 지지 이런데 네. 이평선 지지는 낡은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지지는 깨지라고 있는 거고요. 저항은 뚫으라고 있는 거니까 네. 너무 이평선 지지 가지고는 다른 조건이 부합됐을 때는 그 효력을 발휘하는데 다른 조건을 안 따지고는 이평선 지지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 다른 거 하나 보시자고요. 네. 네, SK 네트워크 일봉 차트도 그냥 예. 쭉 보유하고 올 필요가 없이 네.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여기 MACD선과 시그널선이 이제 영선 위에 있으면서 골든 크로나 추세 확성할 때 RSI 과열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아래로 들어올 때 파는 기법이에요. 네.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주식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근데 이제 왜 봉하고 이평선 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하냐. 봉이라는 건 세력들이 얼마든지 뭐 피레치 원봉도 만들 네, 수 있고 그거는 세력 장난에 속을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 지표는 좀 후행성이기 때문에 네.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매도를 할 때는 지표를 보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다음에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도 시점이 늦게 나타나니까 그때는 분봉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매도는 분봉을 보고. 예. 예. 일봉에서 벌써 피레침 원봉이나 장대 거래 터진 원봉 맞으면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네. 이제 삼합 콘덴서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그 MACD 선과 시그널 선은 다 영선에 있잖아요. 그래도 네. 여기서부터 아직 강하게 상승 추세가 형성이 안 되는 건 RSI 지표가 과열권에 아직 진입이 안 됐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개별주의 특징은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추격 매수하는 개미들 쫓아오면 이렇게 겁을 주고 피레침병으로 네. 눌렀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때 다시 들어갈 때 요 시점이요. 네. 여기가 이제 저렴 매수 시점이죠. 이런데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렇게 거래가 줄었다가 이렇게 나올 때 요때 이제 들어가갖고 요 구간에 그냥 매도하고 그다음에 아유 다른 사람 또 먹게 놔둬야죠. 네. 그거 뭐 거래가 감소했다가 증가했을 때 이때가. 네. 예. 그러면서 다른 지표도 보는 거죠. 네.
삼화 콘덴서였고요. 또 한진중공업. 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죄송한데, 이게 제가 강원도에서 이번에도 이제 650명이 와서 강의를 받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안 밝히려고 했어요. 근데, 자, RSI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이요. 항상, 네. 우리는 이 뒤에 일어나는 건 지금 결과를 보고하는 거지만, 그쵸, 예.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늑대 빠졌다 나올 때 1차 매수, 이런 데 매수요. 그다음에 네. 50 중심선에서 매수, 또 최측 진입할 때 매수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런 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매도하는 기법이에요, 이게요. 네. 굉장히 백전불패니까, 이 기법대로 하면 추격 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개미들이 죽는 거는, 그냥, 양봉이야, 올라간다 하는 그런 추격 매수거든요. 예. 그럼 분봉을 보면 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봉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RSI 지표 하나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딱 선을 한 선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예. 이거 가지고 뭐 이제 복잡하게 교차 신호도 나타내고 뭐 교차했을 때 골든 크레스에 사고 데드 크레스에서 팔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예. 이 주식 오르지 않으면 내리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MACD 이거 깔아놓은 거는 이게 이제 영선 위에 있느냐 없느냐. 예. 영선 위에 여기 두 선이 있을 때가 이렇게 추세가 단기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예. 보려고 깔아놓은 거고요. 예. 네, 그래서 MAC 선은 사실 안 깔아놔도 뭐 대충 이 정도면 가겠다. 저는 요거만 보고 아는데 이제 초보분들은 요걸 눈으로 보고 아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강하다. 그 왜냐 요 뒤에 거는 지나고 나서 나오는 그쵸, 거지. 예. 요날 판단을 할 때 뭘 보고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내일의 주가를. 그쵸. 그래서 여기 과열권 진입 요 영선 위에 네, 이거 가지고 영선 위에. 내일은 주가가 강하게 갈 거다는 예측. 근데 만약에 내일 강하게 안 갔을 때는 손절매 기준은 반드시 둬야지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손절매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예. 다음 차트 볼까요? 네. 자, 이제 금호석유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바닥권에 사서 이렇게 요거 보고 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 이렇게 잘라서 볼 때 이렇게 이 뒤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쵸. 근데 여기 들어가는 시점, 그다음에 이 두 개 영선 위에서 사서 요 추세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좀 고수들이 해야 돼요. 왜냐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초보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이제 일단은 나왔으니까 한 40%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이 뒤는 이제 모르죠. 네. 이 뒤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남기는 법을 이제 그게 거의 이제 정교해지다 보면 나중에 아 내일의 주가가 보여요. 분차트만 예. 딱 봐도 아 이거는 세력들이 여기 뭐 또 보면 이제 뭐 이평선 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60분 이거 60 지지 뭐 이런 예. 지지인데 사실 이런 지지는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저는 지지는 잘 안 봐요. 보고. 네. 여기 이제 RSI 요거 MACD 영선 위에서. 예, 또 뭐 다른 거 하나 보는 거 있는데 그것까지 뭐 다 공개할 수는 예, 없으니까. 그렇죠. 예. 또 글로비스. 네, 글로비스 저가 이제 이게 폭락을 할 때 우리가 요날에 이제 종가에 딱 샀어요. 네. 그러고 아침에 저는 여기까지는 안 가고 요 볼린점에서 상단에 닫자마자 내가 팔아가지고 네. 요 기법이 단기간에 이제 저는 신용을 잘 쓰거든요. 네. 이제 큰 거는 신용을 안 쓰고 이제 작은 계좌 신용을 쓰는데 수익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요. 요럴 때 저는 상한가 같은 거는 절대 안 따라다니거든요. 네. 요런 데서 이제 원수익이 한 7, 8% 나요. 그러면 네. 이거 한 2.5배 하면 단기간에 한 15%씩 먹을 수가 있어요. 요 기법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또 대부분 말씀해 주신 게 대부분 다 대형주, 중대형주 위상으로 좀 매매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옛날에는 1,000원짜리도 막 따라다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1,000원짜리에서 급등이 나오는 줄 알고. 네. 근데 사실은 1,000원짜리나 이런 데서 돈 벌으면 한 방에 가게 돼 있어요. 그쵸, 예. 그 이유가 개별 세력들은 이미 누가 들어온지 다 알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우량질 수도 있고 예. 이제 한 10,000원, 20,000원, 최하 3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주식들은요. 네. 이 추세가 정확히 나와요. 예. 그리고 이런 기법이 100% 맞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특정 세력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장세나 어떤 그 종목군의 그 어떤 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합 세력들이 이끌어간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트리카주 할 때 증권주가 쭉 갔잖아요. 예, 예. 그때 뭐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추구하듯이.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옛날 초창기 빼놓고는 지금은 5,000원짜리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예. 일단 10,000원짜리도 잘 안 하고 최하 15,000원 이상. 이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15,000원 이상 정도. 예. 한 3만원대요. 네. 예. 그 뭐 최고 좋은 게 15,000원 이상 3만원대인데 어떤 때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저는 한 10만 원이 넘어가면 또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거기 가서 맥주 한 몇백 주씩 이렇게 사다 보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니까요. 네. 어떤 세력도 한꺼번에 10만 원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동양제철하고 하는데 거기 갖고 막 1000주 5000주씩 사는데 야 이거 100주 200주 깔짝깔짝하니까 이거 참 비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라 제가 이제 실전 매매했던 건데 여기서 샀어요. 1참에서 10 넘었을 때 RS 딱 나올 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심선 딱 넘어가지고 했을 때 여기 올라갔다 지날 때 여기서 사고 네. 여기서 좀 사갖고 네. 버티다가 저는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요. 네. 이제 막 büt진데 만약 에 여기서 팔았다면 이제 떼돈 벌었겠죠. 네. 근데 이거 뭐 결과론이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RSI가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확장될 때는 보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기 시초가격 팔아가지고 여기 한 5일 만에 꽤 많은 돈 벌었거든요. 저는 이런데 이제 신용을 와 있어요. 레버리징을 네. 쓰려고. 그래서 개인 투자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단기간에 돈 벌고 싶어가지고 그 테마 좀 많이 쫓아다시는데 그렇죠. 예. 그 굉장히 안 좋아요. 나중에 한 방에 다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역시 말씀해 주신 게 아까 말씀해 이런 관련된 거 말씀해 주셨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실전 매매 기법까지 뭐 분봉 차트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60주가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주봉상 60주 돌파를 했을 때가 사실은 그래요. 주봉이 이제 우리 뼈대거든요. 네. 그래갖고 60주 선이 우리 허리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허리 이상에서 매매를 하는 게 사실 좋은데 네. 허리 아래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기 일봉, 분봉은 아무 구간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면은 우량주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우량주를 가격이 비싼 건 이유가 있다. 네. 근데 싼 게 비지떡이다. 그다음에 세상도 사실 친구를 만나도 돈 있는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돈을 안 쓰고 덕분이 네. 주가도 좀 비싸고 잘 가는 걸 해야지. 빌비라는 주식에 가서 그 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저는 더 우량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대부분 싼 거 몇백 원짜리 해갖고 뭐 이거 폭등하길 바라는데 이미 그만큼 내려온 거는 버린 자식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60 주봉을 통해서 일단 처음 매집을 하시고 장중에 일봉과 분봉을 통해서 RSI 지표하고 MACD 네. 지표하고 보셔서 30 이하에서 빠져나올 때 50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또 지지받고 상승할 때 추가도 분할 매수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시황 이제 업중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1월달부터 3월달에 이제 코스닥에 이제 우리 투신들이 투신 거는 사람들 좀 나쁜 사람들인데 머니 게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 반도체니 LED니 뭐 해갖고 끌어올릴 때 그때 이제 거기 가서 놀다가 지금은 제가 주로 이제 옮겨온 게 이제 조선으로 옮겨왔어요. 조선 쪽으로. 예. 왜냐하면 어차피 투신에서 매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이제 다시 편입해야죠. 네. 그래서 코스닥은 좀 단기로 위험하다고 보고 이제 다시 이제 코스피로 와서 투신이 사면 내가 같이 따로 사는데 네. 수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급이요. 네. 예. 어떻게 원영지원님께서 보시는 전반적인 시황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좀 남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제가 2007년도에 그 수능에서 그렇고 제가 2008년 3월 달에 보면 우리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 그 경제나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 이제 쓴 게 있어요. 폭락할 거라고. 네. 그래서 2007년도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500, 3,000도 간다 그랬어요. 저는 떨어지다 그랬고 지금 이제 겨우 1,300 왔는데 무슨 버블이니 어쩌니 뭐 다시 1,200을 간다고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어떤 약간 이제 눌림목을 줬다 가겠죠. 근데 주가라는 게 참 이게 말장난이고 재밌구나. 왜 주가가 올라가면 또 목표가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결국은 개인들이 죽어야 뭐 기관도 벌고 외국인도 벌고 이제 끌고 가겠죠. 근데 뭐 한 1,450, 1,500까지는 어쨌든 가겠죠. 근데 1,450까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유동성에 이제 돈으로 갈 수 있는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450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역대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린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해서. 제가 뭐 낙천적인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제가 실전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를 제가 2009년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2008년도에 다 한 거를 복구할 수 있는 한 해고 또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그래요.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지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하면 직장 생활 못해요. 왜냐하면 신경이 거기 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셀러리맨들은 정말 일반인들은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운명을 바꾸실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09년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한 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면 제가 주식에 들어선 거를 너무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예. 아, 천국이 여기에 있구나. 너무너무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네. 또 오늘도 그냥 방송 온다 그래갖고 한 종목 사놓고 왔는데 시초가 어때요? 네. 거기 아까 보니까 와서 보니까 12점 몇 프로 올라있네요. 아, 그래서 예. 아, 참 이게 참 세상에 이런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아픔과 또 공부 몇백 권의 또 책을, 몇 권의 또 책을 읽었다. 주식 관련 책은 이거 반복되게 읽음까지 네. 했어요.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저는 메모를 다 하는데요. 네. 제가 좀 꼼꼼해요. 100원짜리 네. 쓴 것도 아닌데 너가 내용하거든요. 예. 노트에서 작년에도 한 200건, 60건 책 읽었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가 한 평균 3,0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좀 개인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권해주실 만한 책도 있으실 것 같아요. 책이요? 네. 저는 제 책도 안 권하는데, 뭐, 책은 사실 왜요? 고수급 트레이더들은 네. 그 심리를 다스리는 거, 결국은 이제 주식이 펀더메탈 가지고 고민하다가, 기법 가지고 고민하다가, 네. 자기 이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이제 심법 네. 가지고 고민하는데, 어떤 발성의 전환 같은 책이 좀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심리를 어떻게 다스릴 건가를 좀 보시고, 개인들은 조금 어떤 기법을 많이 찾으니까 시중에서 제가 제 책에도 다 써놨어요. 한 10권 네. 정도. 그러니까 저도 웃긴 놈이죠. 제 책 불안 소리 안 하고 남 책 선전하고 있으니. 그거 찾아갖고 반복되게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법 찾지 마시고 네. 일단은 현금을 갖고 있으시면 네. 한 3일만 주식을 안 사고 한 종목의 현재 가창이나 움직임을 좀 보시라는 거. 네. 근데 대부분 사놓고 보거든요. 예. 이 주식 안 사고 이렇게 그걸 먼저 벗어나야 돼요. 이게 중독증에 걸리면 네. 저도 한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정말 손을 자를까 제가 진짜 막 이런 걸 했는데 현금이 있으면 안 사면은 분명히 내가 이게 좀 차트가 이렇게 떨어져요. 네. 2시 반에 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게 와서 이제 깔딱깔딱 클릭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가 고치는데 3년 걸렸는데 기법 이전에 쉽게 사지 않는 거예요.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3년 걸렸으니 아마 제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네. 제가 제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채업자들이 좀 못 주겠죠.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싶은 거 참는 거 얼마나 어려울까. 네. 참 제가 그거 좀 사고 싶은 거 참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매도 타임도 참 중요하잖아요. 손절도 참 중요한데. 저는 네. 손절이라는 거는 사실은 네. 개별 종목에서 추세가 형성되면 손절 잘 안 해요. 근데 네.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폭락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근데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당하는 이유가 올라갈 때 쭉 올라가는 종목에 빨리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니까 또 가서 매도를 하고, 네.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승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가서 잘못 보였다가 한 방에 이제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먹은 거,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개인 투자자들 요즘에 보면 정말 이제 똑똑하죠. 똑똑하고 저보다도 다 지적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적게 먹고 한 방에 크게 당한다는 거죠. 승률 자체로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70% 80%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네. 자, 그 끝으로 하나 그러니까 말씀드리 여쭤보고 싶은 게요. 보통 예. RSI고 MACD, 예, 그거 뭐 불린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개별적인 종목은 조금 그렇다 하신다라면 좀 종합 지수를 보았을 때 예. 현재 어느 구점에 와 있고 어떻게 될 건가? 종합지수부터 보면 네. 어쨌든 이제 제가 보는 차트가 약간 틀려서 예. 그런데요. RSI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약간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일봉에서는 이렇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네. 이제 분봉을 한번 열어보면 금방 볼 수 예, 있죠. 분봉입니다. 예. 예. 분봉 60분봉이 이게 60분봉인가요? 60분 봉이요? 네, 이게 그냥 60분봉에서 이제 일봉의 이제 추세를 벌써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60분봉이 안 나오는 건데, 예. 예. 그러면은 이미 이제 좀 꺾여 내려와서 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지금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여기 볼린 점이 더 하단이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있어도 이제 단기는 이제 또 올라가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런 이제 자꾸 응집과 이제 추세를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봉으로 보는 조금 이제 불안해도 여기 이제 지금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하면서 여기 상단까지는 어떻게 오게 돼 있어요, 네. 항상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예, 근데 볼린저 밴드 내려오고요. 예. 거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네. 그게 이제 어디로 치고 갈까 하는 이제 수급 동향을 반드시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인 동향이 이제 중요한 게 그다음에 지금 투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결국은 지금 투신이 다시 매수를 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으로 이익 집단들인데 들어오지 않겠냐 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조선을 이제 전업적으로, 예, 예. 산업권고에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 샀는데 방송하는 중에 끝나 보니까 이제 의외로 이제 10몇 프로 올라와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도 투신권도 매수가 들어올 거고 예. 그동안 덜 오른 업종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예. 말씀해 주셨고 예, 그리고 네. 2009년이 개인들한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언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이 이렇게 돈이 뿌려질 때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돈의 힘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돈의 힘이 또 공부스럽게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누가 추격 매수를 안 하냐. 네. 근데 저는 그 분봉 60분에서 항상 RSI 빠져나올 때부터 매수를 시작해요. 그래서 네. 어제도 제가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한 종목이 뭐 이제 조선주 중에서 빠져나온 딱 60분봉에서 빠져나오는 시점에 아침 네. 시초가에 3점 몇 프로 떠가다가 2점 몇 프로 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산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일단 저 나름대로 확신은 있었어요. 오늘은 간다. 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시황이가 수급 딱 보니까 개인은 팔고 네. 외국인 사고 뭐 증권 사고 투신 네. 사는데 오늘 같은 날 안 올라가면 비정상이죠. 네. 네. 그 당분간 올해도 좀 전망을 좀 좋게 돈이 많이 풀려져도 좋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돈은 한 번 풀려서 돈이 어떤 이제 돈은 자기 앞가름을 하거든요. 네. 돈은 이제 수익을 추구하고 네. 정부에서 통제 못해요. 근데 적절히 지금 뭐 과잉 유동성을 제재한다 하는데 돈이 버블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돈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나라 뭐 지수를 뭐 결국은 나중에 연말에 1200을 갈지 어쩌지는 그건 내가 알 필요가 없어요. 또 네. 뭐 내일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거 네.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하지만 돈의 힘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차트에 대해서도 지금 뭐 다우지수 중국 차트에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돈이 그냥 살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이 이 유동성의 힘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돈 없어봐요 인생도 사람도 다 사람굿이 못하지만 돈만 있으면 다 사람굿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세상 자체가. 네. 근데 전 시장에 전 어떤 그때 나라에 돈이 뿌려졌는데 그걸 정부에서 쉽게 감당 못하죠. 나중에 이제 상승할 때 폭발적으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함부로 실탄을 낭비하면 안 되죠. 안 된다. 예. 좀 긴 시간 동안 바쁘신 상황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또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시죠? 예,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개인들한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개인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뭐 어쨌든 돈 벌자. 네. 그리고 그 버는 돈을 지키자. 그러니까 네. 찔딱찔딱 거리지 말고 먹을 때 많이 먹고 네. 올해 반드시 그동안 외국 놈들, 기관 놈들한테 당한 응어리를 네. 돈을 벌어서 푸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꼭 돈 벌어야 우리가 중산층이 그렇죠. 형성이 되고 나라가 올바로 간다고 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개인들이 꼭 돈 벌어야 되는데 참 우리 투신 놈들 쉽지 않네요. 예. 여기라 해서 죄송합니다. 투신 사람들. 네.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